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젠 완연한 봄 기운이 도는 그런 계절입니다. 국내 증시도 3월 기대보다는 사실 우려가 많았는데 지난 주간을 아주 그래도 무사하게 잘 넘겼습니다. 동시만기일도 지나갔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무엇보다도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고용은 호조가 되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면서 미국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번 주 다시 상승하면서 이른바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늘 그렇듯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걱정거리들은 있는데 이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주가가 이번 주에 더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합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2,460선에 근접하는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야간 선물도 0.96%,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가 25,000선을 회복했고요. 나스닥은 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또 초반 월요일 오늘 증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들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임금 상승률 고용지표 계속 주목해서 보자 그러셨잖아요. 우호적으로 나왔고 미증시도 올랐습니다. 네. 제가 3월 1일을 앞뒤로 해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3월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2월달 말 방송에서도 3월 시장 기대감 굉장히 좋을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 포문을 열 수 있는 좀 이따가 이제 자료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고용지표에서 관심을 모았던 건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죠. 2월 초에 2월 첫째 금요일 날 1월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9%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쇼크가 이거 이제 거죠. 자연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급해지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사실 저는 그때도 이 금리 핑계 대지 마라. 빠질 때 됐으니까 빠졌을 뿐이지. 이 지표 잘 나오는 게 뭐가 악재냐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좀 전에 소개받으신 것처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갱신입니다. 조정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걸 믿든 안 믿든 조정의 시작이 임금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서 여기에 따른 물가 우려, 이 물가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 조정의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믿진 않습니다만 이번 이 고용지표에서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질만 했죠. 그래서 2.9%보다 잘 나오면은 사실 시장이 좀 놀랐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뚜껑 열어놓은 거 보면 2.6%. 비농업 취업자 수는 무려 31만 데이터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가 한 18만 정도 나오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다시 한번 2% 극초반으로 떨어져 있었으면 시장이 좋아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경제 지표가 필요한 거고 이 강한 경제 지표가 금리 상승 우리가 워낙 낮은 금리 단에서 살다가 3번의 금리 인상, 4번의 금리 인상 이걸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좀 맞물려 있으니까 너무 잘 나와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 못 나오는 경제 지표보다는 훨씬 더 호재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해외 증시의 초강세, 미증시 내용만 보셔도 아실 테니까 이 초강세를 상당 부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시장 상승의 요인으로 제가 꼽고 있는 건 여기 사진 하나 보시죠. 트럼프가 원한 건 여기 대목에도 써놨습니다만 그냥 이 사진 한 장이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서명에다가 사인해놓고 근로자들 초청해서 저 뒤에 이제 최강 근로자들 모아놓고
저 사진 하나 찍는 저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중간 선거까지 가면서 지금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니까 네.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일종의 쇼맨십 필요한 거죠. 그걸 어디서 엿볼 수 있냐 하면 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철강 강세가 제외돼 있죠. 네. 근데 지금 철강제 수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국가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행정성명이 마르기도 전에 단 하루 만에 호주가 또 빠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타겟은 명확한 거고요. 뭐, 폴라이언, 미 공화당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더 많은 예외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 때리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너무 우리 아군 쪽으로 이게 몰아붙이게 되면 우리한테 남는 것도 없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뭐 단 하루 만에 이제 호주가 빠지는 걸 보면서 야, 요거 정치적인 이벤트였을 수 있겠구나. 저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우려했었던 것처럼 보호무역의 전면전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출발할 때서부터 두 군데를 제끼고 시작을 하고 하루 만에 하나를 또 제끼고 그럼 요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제껴지는 국가들 많이 나올 거거든요. 뭐 기사 몇 개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본은 당혹스럽다. 최대 우방국인데 당연히 빠질 줄 알았더니 이번에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데들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뭐 대한민국도 예외로 인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딱 써져 있는 이 그림 사진 한 장이 필요했었던 거고 시장이 행여나 우려했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 전면전 보호무역 전면전으로 흘러가면은 골치 아픈 거 사실인데 지금 전면전으로 흘러간다고 시장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녹아서 지난 금요일 해외 증시 강세를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 주는 뭐 보냐? 네가 지난주에 고용지표 보라고 얘기해서 기다렸더니 잘 나왔더라. 네. 그럼 이번 주는 뭐 볼 거냐? 이번 주는 지표 발표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내일서부터 제일 처음에 포문을 여는 건 물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지난번 뭐 CPI 데이터, 뭐 PCE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 봤는데 PCE 값은 통상적으로 CPI보다 한 0.5 정도 낮으니까 괜찮게 잘 넘어갔거든요. 1.7 나왔었으니까. 이번에는 CPI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 과연 어느 정도 뭐 지난달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2% 중반대를 뭐 건드리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는 지표가 필요하다. 무슨 지표? 소비 지표가 필요하다. 물가가 좀 올라서 소비가 위축되면 마치 물가가 올라서 소비를 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사실은 그건 아닐 텐데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견조한다라는 지표를 봐야 시장이 안심을 할 거다.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 값들이 발표가 되고요. 중국의 3종 세트가 14일 날 발표되면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 3종 세트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까지 가게 되면 소비심리 그리고 산업생산 요 데이터가 발표되니까 이번 주에는 굵직한 지표들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본 다음에 이번 주는 CPI 데이터, 소매 판매 데이터 이거를 쳐다보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서 시장에 기대한 것보다 너무 잘 나오기도 사실 어렵고요. 못 나오면 시장에서는 또 이 부담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썼는데 여기서 지표 못 나오는 게 호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ECB가 뭐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이 회의를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가 워낙 한동안 패드만 보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CB도 지금 패드가 지금 자산 줄어들이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만 쳐다보니까 ECB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ECB 이미 자산 매입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에서도 보게 되면 GDP 성장률은 올해는 높여 잡았고 내년은 똑같이 잡았고요. 물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 좀 부담을 떨궈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긴축을 실시해야 되는 뭐 브레이크 뭐 이런 부분들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바는 뭐 우리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올해 말이면 ECB QE 종료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맨날 패드만 쳐다보다가 패드에서 나오는 지표도 이제 잘 이해가 됐어요. 그 옆으로 눈을 돌리면 ECB도 올해까지밖에 QE를 안 한다는 거를 뭐 이미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겁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미 보호무역 행정서명 사인하는 거 내가 여기까지는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금리 인상 뭐 4번 오를지도 몰라요. 뭐 이 부분을 시장이 반영했으면 5번 오를 가능성은 제로 아니냐. 그럼 여기까지 반영했으면 된 거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를 반영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고 22쪽으로 돌려도 12월에 QE 종료된다라는 거 시장이 인지하고 있으면 이거 이상 시장이 반영할 게 뭐가 있겠느냐. 금리 상승기 때 시장이 안 부러지는데 이번 단순 조정이었을 뿐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조정이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강했던 금요일 해외 증시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 환경, 특별히 이제 뉴욕 증시 환경이 정말 이제 급락 속에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우려가 있고 뭐 내년에 주가 빠질 거란 얘기도 합니다만 내년이면 뭐 올해도 모르는 판에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잘 올라왔는데요. 국내 증시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승세지만 강세를 보이는 게 결국은 전통주보다는 뭐 IT 빵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 네, 점에서 우리도 이제 IT에 좀 주목할 만한가. 소위 셀트리안의 코스피 200 그 편입 효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서요. 시장에 이제 우리 시장의 중심은 어떤 쪽으로 갈까요? 일단 바스켓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죠. 네. 코스피 200이면은 말 그대로 바스켓이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차익 거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 말 그대로 이 선물과 현물의 이 괴리를 이용해서 바스켓 기계적으로 사는 것들이잖아요. 바스켓 들어가면 제일 많이 사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바스켓 나갈 땐 제일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 그러면 그 바스켓에 새로운 비중으로 굵직한 친구가 하나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뭐 작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넘버 3 종목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종목이 삐집고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종목도 삼성전자. 그러면 이 이슈가 마지막 아니겠느냐. 제가 뭐 K200 편입 전서부터 셀트리온은 앞으로 펀더멘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펀더멘탈로 승부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난 금요일도 셀트리온이 꽤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섞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슈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삼성전자가 새롭게 들어오는 셀트리온한테 자리를 비워내주려면 기존에 있었던 비중보다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단순 계산으로 해도 뭐 요 정도 되더라. 요 계산은 정답이 없죠. 예. 왜냐하면 정확히 추종값을 그렇죠. 계산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뭐 2천 몇백억 정도 되더라. 그러면 이 바스켓 충격물만 계산을 해도 요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셀트리온 값 채워지는 부분을 다른 애들 쪽에서는 매도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영될 때까지의 모습이 셀트리온은 계속 올라갔었던 거고 여타 종목들은 좀 약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뚜껑이 열렸어요. 이제 셀트리온이 편입이 됐죠. 만개의 종가로 해서 그날 동시효과 때 300만 주가 편입이 됐으니까 그날은 신났죠. 다음 날 금요일은 그대로 다 내뱉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수급 이슈로 끌고 가기 어렵다. 펀더멘탈 이슈가 필요한데 지금 가격에서는 펀더멘탈 이슈를 녹이기에는 사실 좀 높지 않느냐. 그러면 반대급부를 쳐다보자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차트하고 뭐 수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제가 금요일 아침에서도 이제 6월물이 최근월물으로 거래되는 첫날이니까 네. 삼성전자와 선물 반응이 세트로 나올 거고 이 반응이면은 기대치 나쁘지 않다. 올라가는 쪽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가격 채워낸 부분을 보시면 마치 과거의 셀트리온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 기울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안 눌렸었던 요인이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풀리는 요인도 굉장히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지금 1분기 가이드 14.4조 뭐 이 정도면은 나쁜 거냐? 아니다. 안 나쁜 거다. 이게 안 나쁜 이유는 지난 4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그러면 1분기 실적값이 평소보다 좀 낮은 건 사실인데 4분기 실적이 무리하게 높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분기 실적값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일단 17년도 1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큰 폭의 점프고 2분기 실적까지 계산을 하면 뭐 15조 중반대쯤 볼 테니까 지난 4분기 실적보다 원체 높고 작년 2분기 실적보다 원체 높고 이번에 발표하게 될 1분기 실적보다 원체 높을 거기 때문에 실적이 책 잡히지 않는 분기가 2분기가 될 거다. 4월 초면은 1분기 실적은 잠정 실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나면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떠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 얘기를 할 텐데 뭐 S9이 어쩌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 추가해서 뭐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강세고 이런 부분들은 EPS 값을 강하게 유지시키지 않겠느냐. EPS 값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주가가 빠졌으면 밸류에이션 값은 싸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펀더멘탈적으로 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수급 이슈로 읽었던 시점을 만기 그 정도 언저리 시점이라고 본다면 셀트리온 값은 외국인들은 미리 준비했어요. 뭐 과거에서도 방송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기를 준비했었던 거는 기관들 수급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풀어냈었던 물건들 기관들과 외국인 통틀어서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 편입 이슈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미 돌기 시작했고 기관들이 더 이상 때리지 않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뭐 바스켓 이슈로 봤을 때 불리했었던 쪽과 유리했었던 쪽에 약간의 역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값을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쪽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이 뭐 샀지, 기관이 뭐 샀지 이거 쳐다보는 이유는 따라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장 끝나고 나서 오늘 뭐 샀지를 쳐다보면 최상단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읽는 게 맞아 보이고요. 시장이 강세면 넘버원 가격과 괴리를 움직이면서 움직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심플하게 시장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3월 시장 기대감 여전히 크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다시 좀 발동을 걸어도 되는 건지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빠질 때는 사실 종목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들고 있으면 뻗ing겨 보세요 라는 얘기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뭐 삼성전자 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최근 보니까 송원산업 같은 경우 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일부의 종목들은 아직 좀 이 지수가 아직 방향을 강하게 못 돌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이 아직 세게 못 왔죠. 그래서 뭐 좋은 종목들을 들고 전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엔 제가 분명히 2480에서 2500에서 맥힙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을 보일 겁니다. 라고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2480에서 2500을 지난번에 못 넘었던 포인트니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 주느냐, 돌파 강도가 실리느냐 이게 진검승부의 강도를 결정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첫 코너 장영 열리기 전에 또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한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